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자유한국당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더는 국회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이 그걸 핑계로 국회를 방치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단독 소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제청문회는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무례한 요구라면서 국회 파행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국회 문을 열지 말지 스스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상황이라면 6월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가동 법안을 원천 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그래야 국회 정상화 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밀어붙이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하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총의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명 직후 윤 지검장은 기자들을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 사퇴도 예상되는데.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민감용 경찰청장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BI 등의 마약 의혹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드러나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피해가 2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와 안일한 현장 대응이 겹친 사고라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박 시장은 수돗물 정화와 복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해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양돈 농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멧돼지가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두 내가 돼지 9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며칠 전 농가 주변을 빙 둘러싸고 2m 철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돼지 농장 주변에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친 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른바 ASF를 유입시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1,700만 원이 넘는 울타리 설치 비용 가운데 자부담은 30%. 급한 마음에 하긴 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525만 원 자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뭐 크면 크다 그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안 했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돈은 낸다 치더라도 설치할 땅을 구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남의 땅이나 산에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측량 작업까지 해야 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네. 옆에 땅 가진 사람이랑 네. 굉장히 이제 그 분쟁이 생기잖아요. 사유지인 경우에. 그렇죠. 개체수를 줄여준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멧돼지 포획 틀은 보급이 더 어렵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다 보니
멧돼지가 가장 많은 강원도에서도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아직 지침도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도 않았고, 네, 그래 이제 그 하는 좀 설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다 아무데나 해놓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환경동물단체에서는 북한까지 확산한 ASF는 멧돼지가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포획은 오히려 멧돼지 행동권을 더 넓혀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총을 쏴가지고 잡아버리면 예, 예를 들어서 병을 가진 애가 총을 쏘면 어떻게 많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 불지 그렇게 되면. 멧돼지를 막아야 할지, 막는다면 과연 어떻게 막아야 할지. 생전 처음 접한 질병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정부 대책이 겉도는 사이 양돈 농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오징어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해 북한 수역에서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강릉 주문진항. 오징어 잡이를 마친 어선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활기가 넘칩니다. 어민들은 갓 잡은 오징어를 옮겨 싣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맘때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 잡이 규제를 강화한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금어기를 4월부터 6월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하고 포획 금지 몸 길이는 기존 12cm에서 19cm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4년 새 오징어 어획량이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하면서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문제는 오징어가 동중국해에서 동해 북부와 오호츠크해까지 회유하는 어종이어서 국내 규제만으로는 오징어 자원 보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징어 이동 길목인 동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 들어간 중국 어선은 지난해 2,100여 척에 이어 올해도 이미 940척이 넘었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 오징어들이 북상하는 이제 시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배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배들한테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되지.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역은 저희 그 한중 어업협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제한을 할 수가 저희들이 관할권이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해양수산부는 북한, 중국 등과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가 1년 전보다 16%가량 줄어 5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57,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23.5%, 서울은 31.1% 줄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5,700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15%, 단독, 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1,393건으로 17.1%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1%인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평균 110% 안팎이던 DSR을 2021년까지 90%로, 보험사는 73%에서 70%로, 카드사는 66%에서 60%로 조정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취업에 나선 이들은 평균 13번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3명 가운데 1명은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는 최근 구직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취업 도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입사 지원 횟수가 평균 12.6회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번 이하라고 밝힌 응답자가 50%로 가장 많았고 50번 넘게 도전했다는 응답자도 2.3%였습니다. 이들의 서류 전형 합격 횟수는 평균 2회로 모두 불합격했다는 답변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쿠바 혁명의 주역인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 일대기가 최근 개봉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다룬 영화 등 실화 바탕의 작품이 줄줄이 극장가에 걸렸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쿠바 혁명 영웅 체 게바라.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2부작으로 만든 그의 혁명 일대기가 11년 만에 극장가에 걸렸습니다. 1부는 체 게바라가 쿠바 혁명에 참전한 과정을, 2부는 볼리비아 혁명에 참전하는 여정을 각각 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는 온전히 관객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Welcome to Harvard Law School. I'm Ruth Bader Ginsburg. 1956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한 긴즈버그. 당시 전체 학생 500명 가운데 여학생은 그녀를 포함해 9명뿐. 온갖 차별을 견뎌내고 수석 졸업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로펌에 취업도 못합니다. 우연히 남성이 역차별을 받은 사건을 접한 그녀는 성차별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기회임을 직감하고는 기념비적인 세기의 재판에 뛰어듭니다. 영화는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젊은 시절을 집중 조명하며 큰 울림을 줍니다. 전신마비의 부유한 백인 필립과 범죄 전과가 있는 가난한 흑인 간병인 델.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인 두 남자의 우정을 그렸습니다. What I love about this story is that it really is a love story between two straight men who don't realize the other person has the key to unlock their future. 2012년 개봉했던 프랑스 영화의 배경을 뉴욕으로 옮겨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감동적인 실화에 웃음을 더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14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전력부는 정전 발생 14시간이 지난 현지 시간 16일 밤 9시 35분 전력 공급이 100%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루과이도 이보다 먼저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의 전력 공급업체인 에데스로와 우루과이 전력업체인 UTE는 양국 간의 전력 상호 접속 시스템 고장으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전역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맑은 오늘과 다르게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아침 한때, 경북 내륙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 31도, 부산 26도, 울릉도 24도, 평양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는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